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오늘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또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3월 19일이죠.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규제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금융규제를 앞당기고 금융규제를 계속해서 지속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2월 12일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장삼대첩 그리고 신속통합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중에서 일부 조합설립 인가가 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해제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주택시장 자체가 불안하다고 가격 상승폭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명목하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는데 이렇게 재지정한 지역이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4개 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자, 이 지정 자체는 다음 주 월요일 3월 24일 계약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그래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과일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주요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주요 지역이라고는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에 소재한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강남 일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송파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5년도 3월 24일 일요일부터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6개월간 시행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6개월 이후에 재연장할 수 있다라고 단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강남 청담이라든가 대치동이라든가 그리고 송파의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자, 이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 있는 동안 반사 효과로 어디가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바로 반포였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반포 지역 자체가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가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강남이라든가 송파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면서 여기를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풍선효과,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 때문에 반포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지금은 오히려 강남보다 반포가 가격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 전체를 그리고 아파트에 한정 짓기는 했지만 이 4개 구를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4일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19일, 20일, 22, 23일까지 이번 주에 아파트를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소위 얘기하는 갭 투자를 한다거나 전세 끼고 투자로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있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는 주춤할 겁니다.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이 지역 이외에 당연히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이 어딜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은 바로 성동구 아니면 마포구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마용성을 많이 찾잖아요. 그러면은 마용성 중에 용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체가 묶이고 강남 3구가 전체로 묶였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찾는 지역이 어딜까요? 마포구 아니면 성동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동구 또는 광진구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 3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반사 효과로 그 주변 지역에
아파트 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겁니다. 자, 풍선 효과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느 한쪽을 규제를 하게 된다면은 반사적으로 다른 쪽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그렇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일부 그리고 송파에서 일부 여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니까 반사적으로 반포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4일부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린다면은 반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성동구나 마포 그리고 광진구까지 이런 주변 지역들 가격은 분명하게 올라갈 겁니다. 서울에서 강남 3구라든가 용성구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동구, 광진구, 그리고 마포구, 그리고 한강변 주변 이런 지역들은 다 웬만한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 4개 구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입니다. 자, 이 공급만 제대로 해주고 제때 해준다면은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겁니다. 근데 이 공급 자체를 못하고 있고 이 공급 자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는 3월 24일부터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자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는 점 그리고 6개월간 지속된다고 했는데 아마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규제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를 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지정 검토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현재 조정 대상 구역은 강남 3구, 용산구 이렇게 4개 구역만 조정 대상 구역인데 이거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확대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여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광진구 이 3개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과열 양상을 보인다면은 추가적인 조정 대상 구역 지정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이 3개 구역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요.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마포라든가 성동이라든가 광진구 지역 자체를 투자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조정 대상 구역하고 비조정 대상 구역하고는 세금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조정 대상 구역하고 비조정 대상 구역하고는 투자로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조정 대상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강남 3구가 그리고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조정 대상 구역으로 계속해서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주변 지역은 분명하게 혜택을, 풍선 효과를 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마포라든가 성동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은 사람들이 투자 수요가 많이들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투자로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조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두 번째로는 대출 규제입니다. 안 그래도 DSR 2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7월 달에 DSR 3단계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출 규제 자체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갭 투자자와 관련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은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 자체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한번 놓고 본다면은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융규제를 하겠다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고 해서 이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냐? 저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게 된다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세입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봅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 투자 방지를 위하여 당초 25년 7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도 금년 5월로
조기화 좀 당겨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 비율 자체를 100%에서 90%로 하향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 비율을 하향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입자들입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을 규제를 하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안 그래도 공급이 가뜩이 나오는데 공급을 더 줄이는 규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더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융규제 자체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늦어도 6개월 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이면은 다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서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세입자들을 왜 이렇게 대출로서 옥죄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증보험 비율을 줄여버리면 은행에서 부담이 가는데 이 부담을 은행이 고스란히 짊어질까요? 아닙니다. 대출을 받는 세입자들이라든가 대출을 받는 사람한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를 죽이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더 못하게 막는 조금은 잘못된 그러한 금융규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금융규제 자체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서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이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재개정을 통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국토부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 또는 도심권 또는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재건축, 재개발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서울시 또는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주택 공급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속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인허가를 내준다거나 아니면은 좀 빠르게 속도를 올려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 지역을 추진할 지역이 있으면은 재개발 추진이 조금은 더 수월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재개발 지정 요건을 좀 완화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서 조금만 손을 보게 된다면은 국회 통과 없이도 바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사업 속도 자체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19일 오늘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는 내용, 그리고 조정 대상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언급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금융규제,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발표한 내용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면 좋겠지만 일시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되겠지만 다시금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장 내년부터 그리고 앞으로 이사 처리되게 되면은 이사할 집이 부족한데 어떻게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은다고 조정 대상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금융규제를 확대한다고 집값이 안정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그 뒤에는 당연히 더 큰 폭의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늦어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기간이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재테크를 하기 위한 투자로서 내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또한 재개발, 재건축을 어느 정도는 활성화하고 속도를 높여주는
규제 완화 정책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한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발표한 내용을 조금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이 발표 내용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영향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알려드렸고요.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나 아니면은 매주 목요일 1시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도 많이 알아가고, 또 저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도 많이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이용하셔가지고 부동산 고민들 그리고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